아침마다 목에 거는 사원증, 이거 반납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 1로 돌아갑니다. 저는 10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저는 이 사원증이 제 정체성인 줄 알았죠. 근데 깨달았어요. 나는 이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부품이구나 라고요. 덕분에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언제 행복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그게 한두 시간이라도 말이죠. 오늘은 제가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이 괴로웠어요.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감에 이것저것 막 찾아봤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돈이었어요. 회사 월급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라는 투자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품을 팔다가 뭔지 모를 고향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뛰고 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투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하지만 나를 위해 뛴다는 그 느낌, 그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해본 것은 블로그였어요. 투자는 맞지 않았지만 IT, 기술, 테크 이런 블로그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저는 공학 전공이고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었어요.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글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글을 쌓아 올려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었고 방문자도 늘었고 수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떤 글이 쉽게 잘 읽힐까?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건 내 거다. 회사에서 10년 일했지만 쌓인 것은 회사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블로그는 달랐어요. 내가 쌓은 건 전부 내 것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배운 것도 다 본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배운 것은 다 제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나온 결과물은 엄연히 회사 소유입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달라요. 글쓰기 스킬은 내 거,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얻은 결과도 제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블로그를 하지 않지만 이제 언제든지 다시 키울 수 있어요. 글쓰기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진도 배웠어요.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빛은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스킬이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어떤 날은 그냥 하기 싫고 의욕만으로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적은 에너지로 꾸준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도구도 찾아봤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활용법, 그리고 알게 됐죠. 세컨드 브레인, GTD 같은 방법론, 그리고 노션, 옵시디언 같은 어플들까지요. 생산성을 찾아본 결과 답은 이거였어요. 의지로는 유지할 수 없다. 결국 답은 시스템이다. 의지력이 바닥이어도 시스템이 있으면 해낼 수 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는 목적지만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합니다. 이게 목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중간에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름이 부족하다? 주유소에 들르면 됩니다. 피곤하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인 내비게이션은 결코 목적지를 놓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가 쓰던 방법을 담은 노션 템플릿. 이름은 피니셔. 끝까지 완주한다는 의미예요. 먼저 프로젝트의 끝을 명확하게 해요. 목적이란 것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예요. 이걸 내가 왜 시작했지? 저는 블로그는 회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 목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목표는 이 프로젝트의 완료 조건이에요. 이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목표는 내가 100% 컨트롤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방문자 수나 수익은 내가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이런 건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포스팅을 6개월 동안 180개를 쓰겠다. 이런 게 좋은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180개를 달성하기엔 너무 큰 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쪼개는 거예요. 30개씩 6번으로요. 이런 걸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중간 휴게소 같은 거. 30개를 완주하면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게 작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30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30개를 달성하면 나름의 결과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를 피드백할 수 있어요. 조회수가 부족했구나. 혹은 글의 가독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음 마일스톤 달성 때는 이렇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 구체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 혹은 포스팅하기 이런 식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하면 안 돼요. 좀 더 세세하게 쪼개야 해요. 주제 정하기, 사진 선정하기, 제목 정하기, 본문 초안 작성하기 이렇게 말이에요. 구체적일수록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해져요. 그럼 그냥 그 리스트만 보고 수행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간 회고가 있어요. 매주 하루를 정해서 딱 30분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했지?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 거지? 마일스톤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이런 회고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정리하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마일스톤 점검, 구체적 액션 플랜, 그리고 주간 점검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면 의지 없이도 완주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노션에 담은 게 피니셔 템플릿이에요. 근데 솔직히 템플릿은 그저 실행하기 쉽게 만든 것일 뿐, 템플릿 없이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 같은 시스템이지 결코 도구가 아니니까요. 이게 제가 지난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든 방법이에요. 이 방식으로 블로그를 해봤고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피니셔, 끝까지 완주한다는 의미예요. 사원증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 저처럼 시작해 보실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함께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